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제가 처음 살았을 때 20명이 살았어요. 2층 아파트. 와우. 닭장 한 평에 살잖아요. 그것처럼 모여 살아요. 순간순간 내가 재밌는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친구는 영어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저희가 왜냐면 방송 비슷한 끝나고. 시기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같은 시기에 겹치는 있었죠. 시기에 있어요.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 막 욕하고 그랬어. 그랬어. 자, 집을 구했어요. 자, 나는 호주로 간다. 비행기표를 샀죠. 그럼 도착해서 집을 구했어요. 그것만 됩니까? 그 전에 비행기표를 사고 집을 구하는 거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될 건 없습니까? 저는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하긴 힘드니까 네. 백패커에 2주 정도 있었거든요. 보통 백패커를 이용한다. 네, 백패커에서 이제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죠. 네, 그럼 거기에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백패커에서 직원분이 저희 진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은행 계좌 개설하는 거랑 핸드폰 만드는 거랑 그런 것들 다 도와주셔서 그럼 그 사이에 그걸 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 계좌는 왜 만듭니까? 그냥 현금으로 월급을 받기 미안해서 그럽니까? 그게 아마 불법일 거예요. 은행으로 넣어줘야지. 세금 문제가 네, 세금 있으니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은행 계좌는 어떻게 만듭니까? 야, 나 은행 계좌 만들래. 종이 줘. 그럼 종이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은행 계좌는 쉽네요. 네. 핸드폰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한국 거 들고 가면 안 되나요? 저 때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저도 저희 그죠? 때 스마트폰 저희는 그 없었어요. 삼성 왜 필리핀 가면 쓰는 거 3만 원짜리 네. 그거 사서 썼거든요. 자, 처음부터 간단하게 아니요, 강연을 하시면 안 돼요. 강연 준비. 휴대폰만? 휴대폰 얘기해주세요. 휴대폰 사용할 수 있어요. 챕터 3. 한국 거. 한국 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은행, 핸드폰, 그 다음. 그 다음에 TFN 발급받으셔야죠. 텍스 파일 넘버라고 네. 그 호주에서 오랜만이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텍스 네.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호주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렵고요.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세금 번호라는 걸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나한테 월급이 들어가도 세금이 떼지니까 그렇죠. 요거를 발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국에서 발급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 호주 입국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주 네.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뭐 세무사 갑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세무서 하시면 갑니까? 됩니다. 인터넷? 네, 그런 건 네이버가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설명해 줘봤죠. 네, 그래요. 그 다음. 그리고 집을 구하는데 집을 구하는 것도 집을 구하기 전에 일단 자신이 잠시 머물 곳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집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로 나뉘거든요. 먼저 뭘 구할 것이냐. 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그 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구해야 되죠. 백패커스 하우스 이런 그런 거. 데 있어야죠. 이나 씨는 처음에 백패커스 룸 또 하우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구하셨는지 기억나요? 내가 공항에 도착해서 나를 픽업해준 백패커로 선택했어요. 나를 일단, 안전하게 어딘가로 네. 데려다 줄 수 있는 픽업이 거기가 확실한 것. 거기가 나쁘지만 않으면 되는 곳이죠. 그쵸. 진수 씨는? 보통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네.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도시 안으로 구하죠. 이것만 기준을 좀 맞추면 됩니까? 그럼요. 도시 안에서 이제 도시를 좀 보고 일자리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도시 중심가로 구해야죠. 이것도 왜 해외에 있는 민박들처럼 네. 민박집이 있습니까? 네, 잘 되어 있는데 네. 보통 한국 친구들이 한국 카페들에서 한국 체어를 바로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 집을 네, 바로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해외 나가거나 해외 여행을 안 해봤거나 이런 친구들이 처음에 나가서 1년 동안 나가는데 백패커에서 바로 일주일 정도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짐도 많고 왜 드렸습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보통은 한국의 많은 친구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렇죠. 예. 한국 게스트 룸을 사진만 보고 네네. 이제 결정해서 계약하고 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게스트룸이 아니라 쉐어룸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쉐어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살 집. 네네. 네. 근데 이나 씨 같은 경우는 게스트룸을 구해서 2주 정도 살면서 집을 직접 알아보신 거네요. 그쵸.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럼요. 사진은 원래 뭐 그렇죠. 그렇게- 원래 사진은 믿지 못합니다. 펜션이랑 똑같죠. 펜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나 씨 같은 케이스 또는 미리 여기서 집을 구해서 가는 케이스들마다 다음 할 일은 일을 구할 것이냐 그럼요. 집을 네. 새롭게 바꿀 것이냐 이걸 하는 거죠. 네네. 보통 뭐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전 일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본인에게 맞는 건데 저는 물론 집을 먼저 구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자리 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2주 단위로 계약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만약에 멀리 구해지면은 다니는 교통비나 뭐 다니는 스트레스나 시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부터 구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집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호주 워킹홀리데이 갈 때는 일자리를 먼저 알아보는 게 맞다고들 말을 합니다. 일자리를 알아본 다음에 호주가 그치. 워낙 넓으니까 그럼-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라. 그렇죠. 교통비도 엄청 좋네요. 비싸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 가디. 제 목표는 시티에서만 사는 거였기
어렵기 때문에 네. 집부터 구했죠. 본인 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게. 아니 나는 뭐 어디건 필요 없다. 어찌됐건. 일이 저쪽 산 구석이어도 상관없는데 난 일단 잠은 시티에서 자겠다. 그럼요. 시티에서 살겠다. 실례지만 일도 시티 잡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해놓으면은 시티 잡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요. 집과 일 중에 일이 먼저인 것 같다. 그 네, 이유는 제 생각이에요. 일 주변에 집을 구하면 되니까. 네네. 하지만 뭐 이나 씨처럼 들에서 살고 싶거나 진수 씨처럼 시티에서 살고 싶으면 집부터 구해도 상관없는 것 같다. 네네.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워킹홀리데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을 미리 구해가면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못되는 게? 쉐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거든요. 네. 어차피 돈 받는 거고. 근데 그 같이 사는 사람들에서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요. 장기로 좀 사는 거기 때문에. 한국인이랑 살아서 문제라는 건가요, 그럼? 뭐 난 외국인이랑 좋을 것 살아도 같은데. 마찬가지. 아, 뭐 그래요? 집이 더럽거나 한 명이 잘 안 씻거나 냄새 난다거나 파티 문화, 막 친구들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진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백패커에 머물면서 집을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근데 집을 딱 들어가 보면은 분위기나 깨끗함 정도나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이 사는 거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종찬 씨는 어떻게 가셨어요? 가서 구했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적응력이 뛰어난 친구라 그 날도 어디서 잘지 몰랐어요. 도착하는 날. 공항에서 정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히 이건 적응력이 진짜. 뛰어난 게 아니라 대책이 없으신 아니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다 끊었어요. 유학원도 끊고 한번 맨몸으로 부딪혀봐야겠다 해서 진짜 실제로 갔는데 공항에 시드니에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보면 백패커 팜플렛이 쫙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를 그걸 알았네요.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두 분이랑 똑같은 의견인데 왜 우리가 국내에서 여행 갈 때 펜션 가면 실망하듯이 네. 집을 정할 때는 따질 게 되게 많아요. 살고 있는 사람, 뭐 위치, 뭐 시설 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다 가서 보고 정했죠, 직접. 그렇게 하고 일은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 하셨어요, 이나 씨? 저 농장 갔어요. 바로? 아니 바로 안 갔죠. 처음에는 바로. 어디 갑니까? 아 원래는 제가 호텔 경영 전공이라 리조트에서 일하려고 간 거예요. 원래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때 울룰루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울룰루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갔죠. 저는 울룰루에 호텔이 많아요? 리조트 한두 개 있을걸요? 많지 않은데. 울룰루 리조트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갔을 때 도착하니까 2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큐 그 얘기 갔다고. 들었어요. 울룰루 리조트 가려면 2달 기다려야 아,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안 기다렸어요. 잘하셨네. 안 기다리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통 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죠. 거기서 사막인데 거기서 2달을 뭐해 거기서. 자, 와서 2달 기다려. 그러면 진짜 일자리를 줍니까? 아니면 2달이 됐는데도 일자리가 안 나오네? 너 알아서 살아 이럽니까? 그러게요. 그건 모르는 안 건가요? 기다려서. 모르는 거죠. 보통 사기 유형이 원래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그래요. 일자리 사기가. 네. 그래서 바로 농장으로 가신 거예요? 바로는 아니고 그래서 시드니에 있었으니까 네. 시드니에서 구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구해져서 돈이 너무 급하니까 농장을 가게 된 거죠. 일자리는 구하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죠? 이건 개인 차가 있는데요. 영어 실력이 변수고 일단 그다음 또 성격이 변수예요. 맞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일을 구하셨어요? 도착해서. 전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나 씨는요? 저도 한 달. 진수 씨는? 저는 처음 어학원 다니고 마치고 구하는데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것 같아요? 한두 달? 그러면 아예 맘 편하게 가서 놀면서 구하면 되겠네요. 한두 달은 여행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야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그게 제일 좋죠. 예. 그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일단 돈은 좀 가져가야겠네요. 그럼요.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하죠. 그냥 막 갈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나 씨는 농장에서 계속 8개월 정도 더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5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 번 돈으로 뉴질랜드 여행하고 그리고 멜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는 또 다른 일을 했죠. 농장에 있었으면 떼도 벌었을 텐데. 아니요, 저 운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저 딸기 농장 있었는데 원래 딸기가 되게 딸기 쉬워요. 신들 있는데, 신들. 진짜 그냥 앉아서 딸기 담으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잘해요. 그거를 자기 적성을 찾은 애처럼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느려서 능력자인데 그게 농장이 안 맞아. 근데 솔직히 제가 돈을 목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 여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만족했어요. 그 농장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할머니 농사 지시는데 네네. 일할
일할 사람 구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안 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안 해서 근데 왜 호주는 갑니까? 돈을 많이 돈 주니까. 얼마나 주는데요? 보통 네. 한 달에 얼마 봅니까? 몇 시간이라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랑 능력제로 나뉘거든요. 네.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처럼 뭐 17부, 18부 이렇게 시간제로 네. 주는 데들도 있고 어떤 데는 키로당으로 줘요. 자기가 사과 한 작업한 박스당 얼마씩, 사과 한 박스 얼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딸기 한 나이 뭐 1센트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많이 버는 친구들은 주당 2, 300만 원씩 버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주당 2, 300이라고 하면 많이 벌면 1,000만 원 한 달에. 그렇죠. 네. 예, 적게 벌면 한 600만 원 네. 정도 번다는 네. 말씀인가요? 그냥 진짜 손 빠른 애들, 안 쉬는 애들. 네. 제가 들을 때는 체리 농장에 계신 분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한국인들은 막 이렇게 딴대요, 양손으로. 네. 그러다가 엄청 빨리 따다가 쉬어 그러면은 이게 쉬는 거래. 여러분들 안 쉬시지만 그냥 느리게 따는 게 쉬는 거야.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애들은 워킹 앤 홀리데이가 아니라 워킹 앤 워킹이라고 부르거든. 돈 이나나 그렇게 씨는 벌죠. 홀리데이 앤 홀리데이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 일은 그냥 취미생활이었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취미생활로 일을 하면 밥은 먹고 삽니까? 밥만 먹어요. 아, 밥만 먹어요? 숨만 쉬고. 고기 못 먹고. 밥 먹고 농장이니까 되게 놀러 갈 때는 많거든요. 그 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차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맨날 네.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말에. 네. 또 그때 잠깐 뭐 용돈 번 거죠. 용돈 아, 번 걸로 그러니까 놀고. 만약에 이번 주말에 어디로 놀러를 간다 그러면 회비가 한 3만 원이야. 그러면 그쵸. 얼른 가서 딸기 막 이렇게 30개 따는 거죠? 필요한 만큼 하는 거죠. 아, 진짜 제대로 노셨네. 그럼 훨씬 놀았어요? 농장에 가면 숙식을 줍니까, 공짜로? 그거는 이제 농장 구할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숙식이 포함인지 아닌지를. 저는 안 포함이었어요. 어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용돈 버는데 돈 그거 내야 되니까 네. 조금 빡빡했는데 그래도 제가 막 쇼핑을 하거나 어디 가서 네. 유흥을 즐기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여행도 하고 저는 나름 뉴질랜드는 뭐 보통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그쵸. 같이 사는 사람들을 꼬셨죠. 몇 명이나? 가자고. 그래서 셋이서 갔어요. 아, 어느 나라의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 셋이서? 네. 렌트카 빌려서 10일 정도 뉴질랜드 남섬을 돌았는데 네. 제가 운전을 못해요. 아, 다 뿌려먹고. 공주님이네요. 운전 잘하는 남자는 불쌍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남자. 맞아요. 그래서 잘 놀다 왔어요. 일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여행은 즐기고. 호주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대충 놀면서 돈 써주고 가는. 아, 좋네요. 아, 좋은 일 하셨네. 네. 그래서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농장을 나오신 건가요? 그쵸. 농장은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작물마다 시즌이 달라서 딸기 시즌 끝나고 놀러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능력제가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이미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는 무조건 시급이다. 시급이다. 시간대로 가야지. 이건 안 되겠다. 잘 썼네. 시간대로 이거-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기가 정리하고 네. 가죠. 네. 본인이 능력제로 자신 있으신 분은 네, 네. 능력제로 하시고요. 네. 맞아요. 나는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시간제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이게 것 같아요. 요령은 처음에는 무척 시급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좀 배웠어. 아. 그럼 바로 능력제로 넘어가 버리시죠. 전 거꾸로 했네요. 아, 오히려 네네, 그럼요. 커피를 만들건 딸기를 네네. 따건 뭐 박스에 뭐 포장을 하건 시간제로 해서 일을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그러네요. 나 이 능력제, 저는 능력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번 게 별로 없는데 뉴질랜드 여행을 했잖아요. 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어요. 네. 집 구할 돈도 없어요. 의외로 대책 없이 사시네요. 그래서 21살에 깡다구가 있었네. 돌아가서는 무조건 시급에 많이 주는 데를 가려고 네. 찾아보다가 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공장이었어요. 돈 많이 주고 시급인데 네. 고기 공장. 어, 아, 그래서- 공장인데 힘들다고 하던데.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제가 또 어떻게 파트를 잘 받아서 그냥 마지막에 다 끝나고 무게 재는 곳에 제가 배치가 된 거예요. 무게 저울에 올라와요. 그럼 그러면 그 숫자만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요. 얘가 돼야 되는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조금 넘는다. 그러면 그 잘라? 고기를 조금 잘라요. 아. 버려. 그리고 다시 싸서 보내요. 그게 다예요. 힘네요. 되게 쉬웠어요. 거기는 시급이 26불이었거든요. 야, 엄청 꿀이었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장, 공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농장, 공장 보통 싫어하시잖아요.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싫어하죠. 분들이. 그럼 만약에 본인이 여동생이 있다. 네.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위치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보내실 거예요? 여동생이 있으면? 이걸로 뭘 할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돈을 모을 목적이면 괜찮고 네.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많다. 뭐 영어도 배우고 싶고 네. 친구도 사귀고 싶고 이런 네.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티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요. 진수 씨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진수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어떻게 구하셨고? 전 공장 다녔습니다. 저 아, 다들 인쇄 공장- 공장 다녔어요. 인쇄 공장. 인쇄. 인쇄.
인쇄. 인쇄공장에는 새벽 청소도 하고요. 그리고 설거지. 네. 이제 인쇄공장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다른 인쇄공장에서 스카우트 일을 받거든요. 네. 다른 인쇄 공장은 좀 왜 스카우트를 한 겁니까? 처음 분야였는데 네. 거기서 일했던 것들이 이제 손에 있고 그러니까 네. 공장이나 농장 이런 데서는 한국인들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다른 나라 친구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집이랑 또 두 번째 공장이 가까웠고 첫 번째 공장보다 더 많이 준다 그랬고 그리고 공장 규모도 크고 그래서 두 번째 공장에서 오라고 그래서 넘어간 거죠. 한인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인잡이 뭡니까? 한인들이 지금 네. 호주 전체 청소업이랑 트롤리라고 마트에 이제 트롤리 돌아다니는 거 모아주는 거 이런 거 카트 직업이 있거든요. 네. 그 시장을 한인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네. 호주 전체 시장을. 네. 말단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와서 영어 못하고 이제 일자리 못 구하는 애들을 불법 고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캐시잡으로 현금 주면서 그렇게 부려먹고 있죠. 잠깐만요. 정리가 안 돼요. 도대체 캐시잡이 뭐예요? 불법이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월급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주급으로 써주는 게 말했던 텍스 넘버인가 그거 필요 네. 없이 은행으로 돈을 안 쓰고 현금으로 주면서 임금은 제대로 줍니까 그럼? 최저임금 세금을 이하로 뺐으니까? 50% 정도. 한인잡은 거의 10불 정도 받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안 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는 더러운 일 해주는 거니까 조용히 또 넘어가죠. 그러니 무긴 하고 그럼요.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여기까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트가 진수 씨한테 우리 마트에 있는 카트를 싹 회수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한 명당 임금 20불씩 줄게 이럽니까? 아니면 그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고 더 밑으로 줍니까? 업체 같은 우리나라로 쉽게 따지면 이마트 같은 데서 네. 청소할 업체를 구하는데 네. 그 업체가 지금 거의 완전 대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거든요. 연매출이 네. 1억 달러가 넘으니까 한인 네. 기업이에요, 한인 기업. 근데 원래 최저임금을 맞춰주던 호주 애들이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 업체에서 내가 만약에 청소해주는데 20만 원 들어 그러면은 그 한국 업체에서 우리 회사가 18만 원에 해줄게라고 계약을 들어가죠. 네. 그럼 그 돈으로는 절대 최저임금 못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최저임금 이하 주면서 불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한인끼리 챙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 김치도 좀 싸다 줄 것 같고 고추장도 좀 줄 것 같고. 근데 제일 조심해야 돼. 진짜. 외국 나라는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한국인 조심해라. 호주에서는 특히 뭐 일자리나 이런 걸로 사기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한인잡이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인들끼리 더 챙겨주고 이모가 좀 이따가 고추장 한 단지 주시면서 가서 비벼 먹으라 뭐 이것밖에 줄 게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최저임금보다 더 밑으로 준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은 쉽지 않을까요? 훨씬 힘듭니다, 일은. 그렇게 뭐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다른 데 할 못 수밖에 구해서 없군요. 그걸 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셨어요, 종찬 씨? 저는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마찬가지로 키친핸드 하고 NGO 단체에서 영어 펀드레이저 쓰지 하고. 마세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설거지. 키친핸드 했었고 그리고 NGO 단체에서 펀드레이저 했었고 펀드 왜 하세요? 공장에서 캐주얼 워커로 죄송합니다. 설거지 하셨고요. 모금 자선 활동 모금. 그리고 또 뭐 하셨다고요? 치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치킨 닭 공장에 닭 썰었어요? 행잉했어요. 행잉 기계. 걸어버리고 걸었다고.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닭을 걸었다? 그 써는 것보단 좀 편하겠네요. 이건 제가 걸면 기계에 의해 탁탁탁탁 잘리죠. 그래요. 그 얼마 받아요? 20불 정도. 그러면 보통 20불씩 네. 몇 시간이랍니까? 750 나누기 20 얼마죠? 37 정도 되네요. 750불 정도 받았어요. 주당 80만 원. 80만 원씩 하면 한 320만 원 받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사실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 차를 사고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하고 여행 다니고 되게 삶이 부유해져요. 자, 맞아요. 이건 일 얘기만 해봅시다. 일단 좀 이따 이거 끝나고 홀리데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진수 씨는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한 달에 최고? 저는 100만 원 정도 식당 마쳤어요. 공장에서 한 8시간. 주에? 네. 공장에서 8시간 일했고 그리고 아침 새벽 청소 2시간 그럼 28일 만에 거의 400만 원씩 버는 그 거네요. 정도씩이죠. 네. 1년이라면 5,400만 원 벌겠네요. 네네. 이나 씨는 한 540만 원 벌었어요, 1년에? 저는 농장 있을 때는 일주일에 20만 원 벌었나? 생각이 돼요? 아, 대단하세요. 반값 아니, 24만 원. 한 두세 달을 20만 원 벌고 딱 반짝 한 달을 100만 원. 그러니까 그때는 딸기 시즌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딸기가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느려도 딸기가 많으니까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 이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만도 몇 달러 벌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시간제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만큼이니까 딸기가 많으면 그냥 나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일주일에 100만 원씩. 궁금한 게 했고. 이나 씨의 삶의 가장 좋은 단어는 뭡니까? 여유, 느림. 그거면 됩니까?
정말 우리랑 다르네요. 그래요. 홀리데이 얘기를 빨리 정리해보도록 하죠. 뭐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돈 벌어서. 뉴질랜드 갔다 오고 또.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 공장은 2달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번 걸로 돌아올 때 항공비 쓰고 네. 한국에서 생활비 썼어요. 진수 씨는 뭐하고 놀았어요? 전 주로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왔는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왜냐면은 네네. 뭐 한국 돌아가서도 못 벌 돈일 수도 있고 이제 네.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뭐 이때까지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돈 벌면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카메라를 산다든지 프린터기를 산다든지 사실 이때까지 마음껏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한 달에 400만 원 벌고 네. 뭐 저축 안 하겠다 맘먹으면. 그럼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지금도 못 사면 아이팟 40얼마짜리 이런 것들이 뭐 3살이라고 가서 사니까요. 예. 좀 그런 것들을 즐기다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럴만하네요. 네.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3개월 정도 모아서 이제 네. 유럽 여행, 동남아 여행, 배낭여행 3개월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해서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갈 정도가 됩니까? 이 사연자분도 돈을 모으시고 싶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연에서 돈은 충분히 냅니다. 네. 일자리만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보통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이 주당 100만 원씩은 무조건 버는 걸 목표로 삼거든요. 일자리 구할 그래요? 때. 이나 씨 빼고 이나 씨 같은 경우에는 주당 20. 그때 농장에 있었을 때였고 제가 공장에 있으면서 주당 100만 원 벌 때가 18불씩 18,000원 받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나 씨는 28,000원 받았어요. 훨씬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노셨군요, 이나 씨. 그때 두 달에 농장이었고 공장에서는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보통 최저 한 주에 100만 원씩은 번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 100만 원 나가거든요. 최저. 네네. 그 생활비 100만 원 나가면은 일할 때 어차피 아무것도 할 그게 없어요. 계속 일만 하기 때문에 뭐 주말에 놀 시간도 그렇게 많이 없고 쉬고 그러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모으면 한 달에 2, 300만 원은 모으거든요.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죠. 그럼 한 400 벌어서 200 정도 쓰고 나면 네네. 200은 저축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죠. 유럽 갈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마련하죠. 3, 4개월 정도 모으면 유럽은 간다? 네네, 충분히 가죠. 한 800 정도 되니까. 네네. 종찬 씨는 어떻게 9개월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돈 모은 다음에 호주가 너무 좋아서 친동생을 네. 호주로 불러서 같이 여행했어요. 좋은 형이죠. 거기가 다르네. 그리고 이제 동생에게 100만 원을 주고 아. 일주일 동안 너희 혼자 있어라 시드니에 놓고 먼저 들어왔죠. 뭐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합니까? 영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형 한 명을 소개해줘서 같이 이제 여행 다니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호주 고려장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같이 있어 보니까 제가 완전 가이드고 동생은 그냥 방관자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일주일이라도 혼자 있어 보라고. 잘했네. 예. 아유, 좋은 선택을 좋은 하셨네. 형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멋있게 워킹 홀리데이를 보낸 사람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진수 씨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서 유럽 여행도 가고 동남아 쪽에서도 여행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서핑에 투자했다고 해양 스포츠 쪽에. 다른 분들은 뭐하고 지냅니까? 뭐 제가 아는 동생은 여성분들 오페어로 많이 가시거든요. 네. 오페어 같은 경우에는 호주 현지 가정에 머물면서 아이들 돌봐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뭐 7불, 8불 네. 이 정도 임금 받고 숙식 제공 받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오페어가.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페어를 통해서 거의 호주 전역을 돈 들이지 않고 여행을 했었죠. 인터넷으로 사실 일하러 간 거잖아요, 호주 저녁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페어 할 가정을 찾고 스카이프로 면접 보고 갈 때도 항공료나 이런 것들 다 요구하고 가서도 생활할 때는 돈 안 들고 그 친구가 전공이 특수교육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호주에서 경험도 하면서 중간중간 여행도 하면서 참 멋있게 잘 했더라고요. 오페어는 뭡니까? 애들하고 놀아주는 잡입니까? 주로 아이를 이런 돌봐주는 일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면 학교 데려다 주고 예. 그리고 데리고 오고. 본인이 만약에 23살로 갑니다. 오페어 자리가 나왔고 네. 워킹홀리데이 자리가 나왔어요. 둘 중에 뭐 하실 것 같아요? 오페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페어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니, 나을 것 같진 않고.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면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할 거고. 네. 다른 기회가 한번 주어지면은 시간이 멈춰있고. 도민주의 아니잖아요.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번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어디서 이력서를 봤다고. 네. 미국에 있는데 남자애가 둘인데 오페어 해주러 올 수 있느냐라고 뉴욕에서 메일이 왔었는데 그럼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돈도 안 들이고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 정리해봅시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사연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워킹홀리데이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짧게 딱 한 문장만 얘기해 주신다면 진수 씨. 남말 듣고 가지
가지 말고요. 본인에게 진짜 필요하면 가세요. 본인에게 필요한 게 워킹홀리데이가 아닐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야겠네요. 그럼요. 네. 당신에게 호주란? 이나 씨. 여유? 한결 같다. 근데 진짜 저같이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면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다 오면 되고, 내가 호주 가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연은 갭_korea_gap_year.com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